네, 미국 시장 보면서 느끼는 거는 나스닥 기준으로 S&P 500도 볼까요? 예,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요걸로 조정받고 그냥 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거의 뭐 그냥 벽돌 쌓듯이 따박따박따박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 돌파해서 딱 안착하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아직은 이제 갔다가 다시 눌릴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또 단기 평선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점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다우는 갈 길을 못 차지하고 있고 요즘 보면은 조금 이상한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중국입니다. 그러게요. 네. 중국이 또 저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앞두고 있는 게 삼중전에 이거 앞두고 있는데 아니 우리 뭐 이거 작년서부터 삼중전에 무슨 뭐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답이 안 나오네. 네, 무슨 가게 이름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확 부동산을 살리자니 과감하게 쓰자니 그거는 또 어렵고 약간 이러자니 그게 먹히지는 않고 머리 아플 것 같아 저쪽도. 그저 지금 뭐 나오는 내수 지표들 보게 되면 엉망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면서 그게 원흉이 부동산이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자금 확 집어넣어서 뭘 또 부양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고민이 있다 보니까 요때쯤부터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 자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글로벌 주식형 펀드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 또 이제 이런 때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때는 또 아우 중국마저 저러는데 중국 부러워 했던 거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런데 의외로 홍콩은 좀 버티려고 하는데 어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홍콩도 이렇게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중국의 고민들 같이 나온다라는 쪽들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일본이 요즘에 좀 살아납니다. 살짝 살아나는데 오늘 원래 이때도 일본이 많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엔화가 생각보다 엔저가 좀 씹어냈지 않습니까? 지금 160엔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도쿄 물가지수, 그러니까 일본 전역의 거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도쿄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또 올라올 걸로 봅니다. 그러면 물가 압력들이 거의 저렇게 올라오는데 좀 공식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금리 인상 정상적으로 돌려놨고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쪽으로 좀 강한. 근데 얘네들 되게 특이한 게 강하게 금리 변화 얘기한다고 그러고 근데 뭐 또 원하면 채권 매입은 언제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뒤에 뭘 깔아놓다 보니까 확실한 방향이 아니네 뭐 이러면서 시장이 계속 이런 것 같은데 혹시나 오늘 또 엔화 변동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한국도 보니까 여구외로 환율이 좀 빠졌어요. 한 5원 빠져서 1,388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나 장중에 요거 좀 요 엔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으니까 최근에요. 그 엔화 강세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간 뭐 또 변화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장중에 봐야 될. 오늘은 장중에 봐야 될 게 좀 있어요. 네. 약간 TV 토론도 마찬가지고 그거 한번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쪽에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그래도 러셀 2000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게 어제 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그건 이제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채권 금리. 근데 오늘까지 또 밤에 물론 이제 PC 지표도 있겠지만 채권 뭐 입찰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무난하게 들어가서 지금 4.28인데요. 요게 무너져야 됩니다. 4.2가. 4.2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했던 거 이제 툭 밀려서 이제 또 4% 초반으로 가는 초입 단계다 보니까 이러면 한국 증시 못 참죠. 그러면 이제 또 갑자기 그래 그러면서 또 한번 확 또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것들 뭐 네이버 저런 거 네, 이것도 바람이 불 수는 있는데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이렇게 되면은 섹터가 좀 바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바뀔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특이하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보통 하드웨어라고 그러고 소프트웨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하드웨어는 지금 뭐 다 반도체, 예, AI로 움직이는 반도체 뭐 그 관련된 쪽으로 보는데 이게 어제 엔비디아 빠지면서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소프트웨어 쪽이 쫙 일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변화의 시작인가 뭐 이런 느낌. 그러게 우리가 다들 그건 알잖아요. 이제 뿌릴 만큼 뿌렸어. 앞으로 더 물론 많이 하겠지만 이런 이 AI 반도체로 통한 이 뭐 어쩌고 저쩌고 퍼져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올라올
때가 있을 건데 네. 그때가 언제일 것이냐. 네. 야, 이게 참 근데 시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킬러 앱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아직. 어제 킬러 앱이라고 나왔던 게 세일즈 나우. 세일즈 나우. 서비스 나우, 예. 서비스 나우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가도 뭐 그냥 그러는데 이게 앱 저기 중에서. 아니에요? 저 보안 쪽? 네, 사이버 그거랑 보안. 그 뭐죠, 그 쇼핑몰 관련돼서 이게 지원해주는 이런 쪽인데, AI랑 결합해서 지금 벌써 이게 앱이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관련해서 하는 앱들 관련한다라는 쪽에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고, 거기다가 그거죠. 그 세일즈 포스는 한 4% 올랐고, 이건 한 2.6% 올랐고, 그러니까 이런 쪽들의 종목들이 속속 들어서 올라오는 거,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그렇죠. 네, 그거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앞으로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네이버 웹툰이 어제 뭐 한 9.5% 어제 처음 시장에 데뷔를 했거든요. 어제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첫날의 그래프를 보는 건 이게 의미가 없지만,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첫날에는 올라요. 네, 웹툰 엔터테인먼트로 나오네요. 예, 첫날에 오르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근데, 그렇지. 예, 근데 좀 지켜봐야죠. 네, 솔직히 상장치고 많이 안 올랐습니다. 음. 좀 쫙 올라갔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때 쿠팡 때 어쨌나 모르겠네. 쿠팡은 시작하고 아예 시작보다 높게 해가지고 네, 내려오기 쭉 시작했던. 이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게 21달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번 21.30 요정 21달러 예 솔직히 좀 망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요게 상장하고 그 다음에 변화가 나올지 그렇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은 상장 첫날 200%, 300%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죠. 그게 흥행 성공인데. 네, 그래서 뭐 10% 폭등했다가 아니라 좀 예,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나이키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스웨덴의 그 H&M 있죠? 이것도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실적이 별로. 그래서 아마 나이키도 마찬가지고 이거 지금 시간으로 쭉 한 5%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나이키 버티다가 좀 밀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제 소비재 쪽에서 저희가 이제 또 의류 쪽 관련된 얘기들을 막 보는데 이거 재고가 아직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빠져야 그러니까 잘 팔리면 재고 빠지고 그러면 빠진 재고 가지고 올려야지 이렇게 나올 텐데 요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한세실업, 요건무역, 요 권역들 요거는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예, 그거는 좀 생각보다 좀 무겁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토론에 관련된 쪽에서 오늘 이제 봐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이 두 상황에서 이제 거의 그냥 상반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뭐다 아시는 건 뭐 신재생 그리고 또 2차 전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말도 안 돼. 예, 이거 다 뒤엎겠다. 그래서 IRA 폐기를 예, 얘기를 했는데 뭐 막상 못한다. 왜냐면 공화당 다수의 지역이 거의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이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나눠 있고 보면 트럼프 쪽이 되면 유리한 게 정유 그리고 화석연료 뭐 정유 가스 원자력 뭐 이런 정도까지 볼 수 있겠죠. 근데 원자력은 여기도 바이든은 이번에도 SMR 승인해 준 거 보니까 그 소형 원자로 승인해 준 거 보니까 둘 다 거의 결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됐든 간에. 근데 어차피 지금 전력 없는 거 뭘 해도 채워야 된다 그러면 원자력 쪽에 대한 얘기는 둘 다 가능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헬스케어 쪽도 좀 달라요. 네.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 헬스케어 서비스 쪽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그 예전에 오바마 케어 뭐 죽였다가 살렸다가 막 이런 거 나오면서 그래서 서비스 쪽이 좀 강한 것 같고 트럼프는 그냥 제약 쪽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트럼프 때 그 공화당 입장을 보게 되면 약간 전통 산업들 과거 전통 산업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차이가 나고 또 하나 이것도 있습니다. 방산 쪽이 있는데 방산 쪽은 이번에 나토에 대해서 방위비 증대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내가 왜 거기 가서 다 그걸 주도해 줘야 돼?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방위비를 니네가 알아서 증대시켜. 그리고 나오게 되면 또 이건 한국 입장 쪽에서
그러면 방산에 대한 기회가 중립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오면 그래서 방산 쪽 나오는 것도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고 네. 그런 거 얘기 나올 때마다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두 분 다 통틀어서 가장 빼놓지 못할 거나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전력기기죠. 전력 설비. 바이든도 그랬고 트럼프도 그 먼저 시작한 게 그거든.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 막 시작한 쪽이 이쪽이다 보니까 그 관련된 전력 설비는 둘 다 공통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부터 또 다시 꾸럭꾸럭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그러면 이거랑 연결시켜 보게 되면 미국 쪽은 지금 한국이 더 세요. 그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 더 씁니다. 그 이턴 코퍼레이션보다 지금 버티나 마니나 지금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틸 좀 버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거기 토론의 결과 따라서 좀 나오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 캐터필라 이것도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축 처져 있는데 이것도 관련돼서 인프라 얘기들 같이 둘 다 한다 그러면 딱 변화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차트는 여기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가 거래 실으면서 한 335달러 올라와야 되다 보니까 이거 거래 주는 거 반전이 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먼저라고 생각 들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뭐 또 다 한국 쪽에서는 그냥 그거 움직인다 그러면 두산마켓 봐야 되겠죠. 지금 흐름이 두산마켓이 딱 버티다가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이런 자리 쪽에서 변화가 나올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올 때마다 시장이 또 유동칠 수 있다 이런 거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어제 보니까 갑자기 CS 윈드가 번쩍하고 움직이더라고요. 예, 밑에서. 그래서 이게 뭘까 딱 이거 보니까 시작하고 드르륵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싶어서 봤더니 정부에서 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를 한답니다. 해상풍력 특별법. 그러니까 법 위에 특별이니까 더 위에 있는 거죠. 네. 상위법인 것 같은데 입법을 재추진한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업자가 지금까지는 해상풍력에 대해서 개별 신청을 했는데 개별 신청 됐고 정부가 주도한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게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냐. 근데 물론 해상풍력 관련된 쪽에서 다 지금 딜레이되고 지연되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예, 지금 금리도 높고 이거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들어와서 와 이거 엄청 호재야라고 보기에는 이제 입법 추진이거든요. 입법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요거 지금 저항에 있습니다. 이런 자리 되게 중요해요. 지금 혹시나 CS 윈드 갖고 계시다가 한 49,300원 조금 5만 원대 넘어서 여기서 지금 요거를 돌파를 해야 강력하거든요. 거래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거래가 나오는 게 과거 요 정도 거래 라인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직 안 나왔던 거 봤을 땐 여기 일단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하다가 나 진짜 이거 계속 이게 쭉쭉 밀려서 좀 짜증난다. 5만 원대에서 비중 정리하시죠.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게 되면은 뭐 한 30%만 파시고 나 그냥 빠져나가서 시장 주도주 할래. 다 파세요 그냥. 다 파시고 다른 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원 딱 보시고 돌파되는지 보시면서 약간 무겁다. 이거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지금 SK 쪽에서 요즘 SK도 뭐 회사를 다 약간 리밸런싱 재조합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보니까 SK 이노베이션하고 ENS랑 합병한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회장님 한마디 딱 던지시고 미국 가셨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반도체, 뭐 AI 뭐 이런 것 쪽으로 해서 딱 교통정리를 하겠다. 무슨 한 200개 될걸요? 무슨 뭐 계열사하고 다 합치게 되면 그거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단독 보도가 막 쏟아집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SK 스퀘어랑 SK 네트워크랑 합병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네트워크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합병을 하네요. 쌀 때. 그렇죠. 그러니까 SK 스퀘어가 네트워크스를 흡수 합병할 겁니다. 그럼 지분을 사는 거겠죠. 근데 주가 이렇게 질질질 더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합병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여기서 더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더 좋겠네요. SK 스퀘어 입장 쪽에서는. 그치 거저
거저는 아니지만 헐값에 싸게 예.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왜 지난번에도 보니까 SK 렌터카 한 8천억대에서 팔았습니다. 지분 매각하고. 그런데 주가가 안 가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들어왔는데 그냥 그렇다. 거기다 또 이번에 보니까 스피드메이트 아시죠? 그 정비하는 회사. 이것도 판다고 합니다. SK 다 스퀘어 네트워크스 밑에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냥 현금만 만들고 있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합병해서 그 현금 가지고 빚 갚아야 되네. 야 이제 큰 그림이 있었네. 나오시죠 이제. 그럼 우리가 이거를 탓하기보다 SK 네트워크스를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뭐야? 스퀘어죠? SK 스퀘어를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익이잖아. 와, 예. 역시 자본의 논리가. 거성님께서는 딱 벌써 펼쳐지는 예. 그게 나온 것 같아서 이제 결국에는 스퀘어로 또 다 돌아갈 준비를 한 것 같고. 근데 단기적으로 여기입니다. 네. 이런 자리에서는 막 쫓아가면 좀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나 또 살짝 눌린다. 그러면은 그런 거 가지고 또 이제 준비를 해가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 하이닉스 매매하면서도 하이닉스 못 가고 계신 분 차라리 스퀘어로 대리 만족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지주사인데. 그래서 중간지 주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벌써 이것도 거의 한 2배 많이 났어요. 올랐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들 보면 이번에도 또 근데 자꾸 집중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면 그 중심엔 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그걸 필두로 해서 자꾸 이쪽으로 모아서 중심이 된다 그러면 스퀘어는 계속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종목 중에서 어제 나왔던 것들 뭐 되게 다 뭐 똑같은데 전선 전력설비 항공 쪽은 대한항공이 셉니다. 네, 항공화물 올라간다고요? 네, LCC는 지금 비수기라고 해서 쭉 빠져 있는데 돌리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LCC는 어떤 변화가 되는 거에 모멘텀 특히 아마 환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보고 단기 낙폭 큰 거 변화가 되는 거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 나오는데 어제 펩트론 쭉 올라가면서 얘기 나오는데 솔직히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딱 이 회사다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다 예.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일회성. 야 그거 끝나면 또 줄줄줄 나오는데 그나마 펩트론 하나가 제일 강한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쪽에서 요거는 약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LX 세미콘인데요. 요즘 OLED 하다 보니까 지금 고개를 딱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오랫동안 고생시킨 주식인데 주주들. 그렇죠. 네. 네. 그거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일단 요거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단기 평선 맞춰가면서 이게 확장이 나올 텐데 거래가 못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요 단계 그러니까 지금 약 8만 원대 안착해서 거래 빡 들어오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이렇게 가다가 그냥 힘 빠질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번엔 다르겠지. 그러다 또 빠지다 보니까 그것도 OLED입니다. LCD 쪽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딱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7만 6천 원대 이탈하면은 파시죠. 그냥 아예 이번에도 또 이런 그러면서 7만 6천 원 가장 강력한 지지권입니다. 그거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사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 보고 탄력 받는지 중요한 건 요 뒤에 후속 거래 체크하시면서 거래 나오면서 밑으로 밀린다 그러면 에이 이것도 나가리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바닥에서 참 어렵게 돌리는 이유 테크닉스입니다. 근데 어제 처음으로 기관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일단 이런 게 제일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저 지금 반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저도 흘러내려온 저 과정 중간에서 저 얼마나 속은 분들이 많을 거야. 저기서 반등하는 줄 알고. 요런 자리도 하나, 둘, 셋. 예, 네. 이렇게 저항권 있지 않습니까? 5 팔기엔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판다란 생각으로 안 하고 있었으면 이때가 벌써 여기서 벌어진 게 한 지금 15%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시도가 들어올 텐데 들어오는데 요 정도 라인에서 저항 받는지 요거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20만 원대 들어와서 강하게 또 거래하면서 이제 전환되는 모습들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 비중 줄여야 됩니다. 똑같이 그거 나올지 아니면 삼성전자 힘 받아서 버프 받고 그냥 쫙 갈지 이거는 지켜보시죠. 네. 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